이 이야기는 3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35세 호텔 청소부 한아름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약직으로 일하던 아름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차가운 통보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할아버지 청소부의 정체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의 어느 작은 원룸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깜깜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매일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거울을 보며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꽁꽁 묶었어요. 그랜드 호텔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죠. 유니폼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3년째 같은 옷이었어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신장이 나빠서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셨어요. 어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눈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죠. 엄마, 아빠,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죠. 6시 정각,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자 경비원 김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 씨, 오늘도 일찍이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늦었잖아. 대단해, 정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죠. 서연의 담당 구역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20개 방을 청소해야 해. 침대 시트 바꾸고, 화장실 닦고, 진공 청소기 돌리고, 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죠. 이 일이 없으면 부모님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요. 오전 8시, 서연은 벌써 5개 방을 청소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잠시 복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죠.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낯선 노인이 나왔어요. 이른이 넘어 보였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유니폼은 너무 새 것이었고 손은 하얀색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죠.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서연이 먼저 다가갔어요. 노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네. 오늘부터 14층을 맡게 된 박민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웃었죠. 저는 15층 담당 이서연이에요. 반가워요, 선생님.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악수했죠. 서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혹시 청소도구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 처음이라서.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서연은 청소도구함으로 민수를 안내했어요. 진공청소기 사용법부터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켜져요. 카펫은 이렇게 천천히 밀면서.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사실 민수는 이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신분을 숨기고 왔죠.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 직원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는 이 장갑을 꼭 끼세요. 손 다치면 안 되니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민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무시했죠.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만이 관심을 보였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일 시작하시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의 말에 민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서연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점심은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냥. 민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서연은 바로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죠. 같이 드세요. 김밥이에요. 우리 엄마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괜찮아요.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요. 서연이 김밥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김밥을 먹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는 3년째 여기서 일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가족은 있으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손님들이 깨끗한 방에서 쉬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어요. 진심이 보였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첫날인데 힘드셨죠? 아니에요.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죠. 내일도 같이 점심 드실 거죠? 우리 엄마 김밥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친절한 사람이. 호텔 회장으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어요. 서연은 그를 회장이 아닌 한 명의 노인으로 대해줬죠. 외로운 동료로 대해줬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이 위장 근무를 계속하기로요. 서연 같은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할아버지인데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내가 잘 도와드려라. 당연하죠. 우리 모두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수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의 진짜 정체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따뜻한 만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작은 우정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서연과 민수의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지하 휴게실 구석진 테이블은 두 사람만의 아늑한 공간이었죠. 오늘은 제가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보온통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 선생님이요? 와, 반찬이 엄청 많네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사실 집안 도우미가 준비한 것이었지만 민수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다시 가슴이 찔렸어요. 서연이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요리 천재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서연은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었죠. 그 모습을 보는 민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죠.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갔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사업으로 바빴죠. 다만 그들이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 빼고요. 아, 죄송해요. 괜한 걸 여쭤봤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점심시간이 즐거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 대학을 포기했어요. 민수가 놀란 듯 서연을 봤습니다. 고3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신장이 나빠지셔서 그때부터 투석을 받으셔야 했죠. 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시고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동생은 어렸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서연 씨,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부모님이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익스큐스 미, 웨어 이즈 레스토랑트? 복도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죠. 손님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금방 올게요. 서연이 뛰어나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갔어요. 중년의 외국인 부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도를 들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죠. Can I help you? 서연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Thank you. Looking for the Sky Lounge 레스토랑트. 아, 스카이 라운지. 스물세알디 플로. 서연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안내했죠. This way, please. 엘리베이터. You are so kind. Thank you so much. 부부가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러주며 웃었어요. Have a nice meal.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감탄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영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예요.
그래도 손님들이 헤매는 걸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호텔 직원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프런트 직원도 아닌 청소부가 자발적으로 손님을 돕다니요. 서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요? 전 그냥 평범한 청소부예요. 아니에요. 서연 씨, 들어보세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에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거죠. 선생님, 서연 씨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남을 진심으로 돕는 마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휴게실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저것 좀 봐. 프런트 데스크에서 최지은 대리가 송하나 주임에게 속삭였어요. 또 저 청소부가 손님 상대를 하네. 그러게요. 자기가 무슨 컨시어지인 줄 아나 봐요. 지은의 눈에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직원인 자신들보다 계약직 청소부가 더 열심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 할아버지랑 너무 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하러 온 건지 수다 떨러 온 건지. 지은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직원과 계약직에 보이지 않는 벽. 서로를 깎아내리는 시기와 질투. 사람을 직급으로만 판단하는 차가운 시선들. 내가 만든 호텔이 이런 곳이었구나.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1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손님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죠. 나이 든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감사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 고마워요. 1510호실인데.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이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웃으며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지은이 하나를 쿡 찔렀습니다. 저거 봐. 또야. 팁이라도 받으려는 건가? 청소부 주제에 나댄다니까. 사실 서연은 팁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힘든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죠. 할머니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서 이거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안히 쉬세요. 서연이 손사래를 치며 나왔어요.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민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선한 마음과 그것을 시기하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서연 씨 같은 직원이 진짜 보물인데. 점심시간 민수가 물었어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일이요? 네. 서연 씨 같은 좋은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서.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전 이 일이 좋아요. 왜요? 제가 청소한 방에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뿌듯해요. 민수는 말을 잃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선생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반쯤 진실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요. 진짜 삶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가끔 철학자 같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수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하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청소부 계속 놔둘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정직원인데 계약직한테 밀릴 순 없잖아요. 지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죠.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는 보호받아야 해. 저런 선한 마음이 상처받아서는 안 돼.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는 아니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민수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다.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하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곧 닥칠 위기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최지은 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며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또다시 길 잃은 손님을 돕고 있었죠. 하나씩 적어봐요. 지은이 송하나 주임의 팔을 툭 쳤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또 저 청소부가 나서네요.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손짓 발짓을 하며 열심히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기가 무슨 프런트 직원인 줄 아나 봐요. 지은의 손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고졸 계약직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저 늙은 청소부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일하러 온 건지 친목 모임 하러 온 건지 지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입꼬리가 비틀렸죠. 이제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겠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짐을 든 노부부를 돕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서연 씨,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은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놀란 듯 물었어요. 지은이 서연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팔짱을 꼈죠.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손님을 도와드렸어요. 짐이 무거워 보여서. 그게 당신 일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손님을 돕는 게 잘못인가요? 업무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맡은 일이 있죠. 청소부는 청소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청소부라는 단어를 유독 세게 발음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전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었다고요? 지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직원인 우리도 안 하는 일을 왜 계약직 청소부가 나서는 거죠? 혹시 팁이라도 받으려고?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은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에 경멸이 가득했죠. 어르신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가세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서연 씨는 제 동료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비웃었어요. 동료? 청소부끼리 동료하는 건 좋은데 제발 선은 지켜요. 선이요? 네. 선. 정직원과 계약직의 선. 프런트와 청소부의 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지은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특히 이서연 씨. 당신 요즘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인 손님 응대하고 벨보이도 아니면서 짐 들어주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저 그리고 박민수 씨도요. 근무 시간에 수다나 떨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여기가 노인정인 줄 아세요?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죠.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다음에는 인사팀에 보고할 거예요. 지은이 떠나자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휴게실로 돌아온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조용히 곁에 있어줬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 일 그만둬야 할까요? 제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가 봐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 씨는 이 호텔에서 가장 소중한 직원이에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최 대리님 말이 맞아요. 제가 선을 넘었나 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잘 들어요. 민수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선생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서연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요. 서연 씨의 선한 마음을 지켜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과 하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제대로 혼냈죠? 하나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감히 청소부 주제에 우리 일에 끼어들다니. 근데 언니,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울던데. 울면 어때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고졸 계약직이 뭘 믿고 그렇게 나대는지. 지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지켜볼 거예요. 또 선 넘으면. 그때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예 못 오게 만들어야죠. 하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은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죠. 감히 서연 씨에게.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당장이라도 정체를 밝히고 지은을 해고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니야. 아직이야. 더 지켜봐야 해.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을 지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손님을 봐도 망설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밝고 친절했던 서연이 위축되어 가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죠. 서연 씨,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연 씨가 조심할 건 없어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 대리님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서연 씨는 서연 씨대로 살면 돼요. 민수의 말에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때 민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 같은 선한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죠. 조금만 더 참자. 반드시 기회가 올 거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연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날이 곧 올 거라고. 일주일 후 저녁 8시. 프런트 데스크가 한산해진 시간, 지은과 하나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직원 민원 신고서가 떠 있었어요.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입꼬리를 올렸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본 걸 쓰는 거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이서연 직원은 지속적으로 업무 영역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You this way라고 반말을 사용하며 무례하게 응대했습니다. 사실은 서연이 최선을 다해 도운 것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 박민수 직원과 매일 30분 이상 사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 점심시간이었다는 건 빼버렸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몰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 정도면 충분해. 클릭. 신고서가 인사팀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은 평소처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인사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서연 씨, 과장님이 부르십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인사팀 사무실. 이 과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서연 씨, 심각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요? 업무 태만, 월권 행위, 부적절한 손님 응대.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2명입니다. 이 과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전 손님을 도운 것뿐이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순간 서연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과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투석 받고 계세요. 어머니도 당뇨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제발요. 무릎을 꿇으려는 서연을 이 과장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립니다. 과장님, 나가세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무너져 앉을 뻔했죠.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온 서연은 사물함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꺼냈죠. 가족사진, 머그컵, 수건. 서연 씨,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의 빨간 눈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해고됐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민원이 들어왔대요.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죠. 누가 그런 민원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나 봐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물만 더 흘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연 씨,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붙잡았어요. 기다려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서연이 돌아섰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지은과 하나가 서연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갔네. 지은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울면서 나가던데. 자기가 알아서 처신했어야지. 민수는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내일이다. 내일 모든 걸 끝낸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내일 아침 8시 호텔로 와. 정장 준비하고. 회장님? 갑자기 무슨. 내일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은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호텔을 나서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죠. 서연 씨, 조금만 기다려요. 민수의 눈이 단호해졌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게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며칠 휴가를 줬어요. 그래, 잘 됐네. 좀 쉬어라.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한편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내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검은색 벤틀리가 호텔 정문에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차, 회장님 차 아니야?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수가 내렸어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죠.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권위가 넘쳤죠. 회장님, 정지배인이 깜짝 놀라며 뛰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나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전 직원 회의실 집합. 민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10분 후 대회의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지은과 하나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죠. 민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첫마디에 모두가 숨을 삼켰어요.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을 만났죠. 민수가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서연 씨입니다. 지은의 몸이 움찔했어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직원,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한 직원, 동료를 따뜻하게 배려한 직원,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 직원이 어제 해고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거짓 신고 때문이었죠. 민수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지은과 하나가 작성한 신고서였어요. 최지은 대리, 송하나 주임. 두 사람의 이름이 불리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일어서세요. 지은과 하나가 떨면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서연 씨가 외국인에게 반말했다고 썼네요.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운 것뿐이었죠.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근무 시간에 수다를 떨었다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두 분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장님, 나가세요. 보안 직원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울면서 끌려갔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를 즉시 복직시키세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고객 서비스 교육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팀장이요? 하지만 학력이 뭡니까?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민수가 회의실을 나가며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이서연 씨께 연락드리세요. 1시간 후 서연의 집.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님? 호텔 인사팀입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복직되셨어요. 네. 정말이요? 네. 그리고 정직원으로 채용되셨고 팀장 직책을 받으셨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었죠. 내일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녁 서연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박민수입니다. 아니, 그랜드 호텔 그룹 회장 박민수입니다. 속였던 것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서연 씨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이너스 민수 올림.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3개월 후 호텔 교육장에는 50명의 신입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단상에 선 사람은 서연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호텔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연이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로비가 보였죠. 제가 청소부였을 때 배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서비스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곳에는 호텔 회장 민수가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서연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회장님이야말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죠. 붉은 노을이 로비를 물들였습니다. 그때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도 웃었죠. 이제는 제가 도시락 싸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해줬죠. 민수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이 호텔의 진짜 보물이니까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존경과 우정의 빛이었죠. 그것은 직급과 나이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었습니다.